예술가가 완벽함을 추구할 때 세계의 작품이 탄생하고 대중들은 열화와 같은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완벽함에 대한 예술가들의 집념은 때때로 집착과 광기로 이어지며 그의 인격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죠. 작품에 대한 집착과 광기가 한 사람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정신과 육체를 얼마나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그린 영화 블랙스완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한 니나의 원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이 영화의 제작이 확정되기 전부터 니나 역을 위해 1년 동안 발레 교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영화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신의 사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발레리나처럼 보이기 위해서 살을 10kg가량 감량했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이 댄서 역을 맡은 영화는 블랙스완이 두 번째입니다. 그녀는 영화 클로저에서 스트립 댄서를 연기했었습니다. 발레 씬의 80%는 나탈리 포트만이 직접 연기했습니다. 이는 나탈리 포트만이 어렸을 때 발레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요. 발레 연기를 너무 완벽하게 소화해서 촬영 후 영화를 편집할 때 나탈리 포트만과 대역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밀라 쿠니스가 맡았던 릴리 역에는 가십걸의 블레이크 라이블리, 몽상가의 에바 그린이 오디션을 봤지만 둘 다 떨어졌습니다. 밀라 쿠니스는 오디션 없이 감독과 스카이프 인터뷰만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나탈리 포트만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했는데요. 밀라 쿠니스가 어렸을 때 발레를 배웠던 것을 알고 있었던 친구 나탈리 포트만이 감독에게 그녀를 추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어딜 가나 학연 지연이 문제.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은 영화 속 긴장감을 위해 촬영 내내 나탈리 포트만과 밀라 쿠니스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또 배우들의 질투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매번 문자로 상대 역에 대한 칭찬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나탈리 포트만과 데런 아로노프스키는 둘 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역시 어딜 가나 학연 지연이 판치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뱅상 카셀이 맡은 토마스 르로이 역에는 안토니오 반델라스, 휴 잭맨이 오디션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떨어졌습니다. 토마스 르로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왕을 뜻하는 르로이에서 따왔습니다. 이 캐릭터가 가진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감독은 이 영화의 각본을 완성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원래 감독은 레슬러와 발레리나에 관심이 많아 두 가지 소재를 합친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가 너무 방대한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는 2008년에 레슬러의 이야기를 담은 더 레슬러라는 영화를, 그리고 2010년에 발레리나의 내용을 담은 블랙스완을 만들었습니다. 이 거울의 글씨는 나탈리 포트만이 직접 쓴 것입니다. 나탈리 포트만이 흰색 스카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자 스카프가 사라집니다. 오게티입니다. Ready to be thrown to the walls? 꽉 채워져 있던 샴페인이 Inspiration to my work, a role model to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꽉 차 있습니다. 오게티입니다. 이 남자는 발레리노 벤자민 말피드입니다. 나탈리 포트만과 이 남자는 촬영 중 눈이 맞아 결혼하게 됩니다. Sorry. 여기서 흘러나오는 니나의 벨소리는 블랙스완의 주제곡입니다. 나탈리 포트만과 밀라 쿠니스의 격정적인 배드씬. 이 씬은 묘하게도 영화 시작 후 69분에 나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의 제작비로 300억을 투자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받은 금액은 16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영화를 촬영하며 뇌진탕과 염자 같은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리프팅 연기를 하다가 갈비뼈가 탈구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치료할 제작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나탈리 포트만은 자신의 트레일러를 반납하고 나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이 물리치료를 받는 장면은 실제 상황입니다. 감독은 처음에 니나의 엄마 역할로 메릴 스트립을 캐스팅하려 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 때 일본 애니메이션 퍼펙트 블루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전작 레퀴엠에서부터 감독은 퍼펙트 블루의 욕조신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에 대한 집착으로 매사에 불안함에 떠는 나탈리 포트만.
영화 속에서 그녀는 이 불안함을 자신의 발톱이나 살갗을 뜯으면서 해소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DMT, CSP라고 불리는 충동 조절 장애가 있을 때 실제로 나타난 증상이라고 합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춤추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이 영화에 캐스팅된 후에 일하면서 좋아하는 춤도 출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이 너무 힘들어서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니나의 심리 상태는 그녀가 입고 있는 옷 색깔로 표현됩니다. 영화 초반,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옷만을 입던 나탈리 포트만은 점점 배역에 과몰입하며 점점 회색과 같은 중립적인 색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이는 불안감에 빠져 혼란스러운 그녀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영화 막바지에는 성숙함, 어둠을 나타내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반면 릴리는 항상 검은색 옷만을 입고 있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이 영화 이후로 다시는 노출신을 찍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이유는 성인 사이트에 이 영화에 대한 클립은 없고 자신의 노출신만 버젓이 돌아다녔기 때문인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나탈리 포트만은 실제로 이 이후 노출신을 찍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나탈리 포트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는 니나의 죽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니나가 월경을 하며 소녀성이 죽고 어른이 되어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탈리 포트만의 신들린 연기와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뚝심 있는 연출로 완성된 이 시대의 걸작 블랙스완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영화를 한 번 더 보았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새롭게 몰입하게 되더군요. 블랙스완만이 가진 특유의 분위기와 팽팽한 긴장감은 내용을 다 알면서도 마음 졸이며 보게 하고 영화가 끝난 후에는 진이 다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대단한 연출력과 완성도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더 흥미진진한 영화의 뒷모습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